이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유난히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UCLA에서 한국사를 가르쳤던 존 덩컨 교수도 그중 한 명인데요. UCLA에서 한국학 연구소장 및 아시아 언어 문화학 과장을 겸임했던 존 덩컨 교수는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945년생인 그는 20살이 된 지난 65년 애리조나 대학 재학 중 생활고로 휴학을 했고 국가의 부름에 응해 주한미군으로 차출되어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군대 시절 알게 된 한인 통역관들의 권유로 제대 후 한국에서 학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68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 역사 등에 관심이 많았던 덩컨 교수는 결국 한국사를 전공해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대학인 UCLA에서 한국사를 강의했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조선왕조의 기원이라는 대표적 저서를 냈을 만큼 그는 한국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게 되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존 덩컨 교수는 현재 선진국이 된 한국의 모습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많이 변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위에 초가집이 즐비했는데 현재는 초가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자리 잡은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2000년대 한류 열풍이 미국과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유럽까지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고 그가 한국학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에만 초점을 맞춰 공부했지만 이제 한국학 연구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며 최근 미국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학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강의의 수요가 높아 한국학 전공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죠. 덩컨 교수는 한국의 발전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성이란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어떤 민족이 생성 및 발전하는 과정 중에 그 민족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데요. 덩컨 교수는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에 와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화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후 고도성장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도로와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국인들 피 속에 흐르고 있던 부지런한 DNA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나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려 모여들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장과 회사의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농촌도 1970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주택 개량, 마을 도로내기와 정비, 영농 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잘 살기 위한 의지로 넘쳐났다.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했다. 독일, 베트남, 대서양, 중동, 공산권 등지로 진출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고 나라 살림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직접 한국인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그 경이적인 부지런함에 놀라워했다. 밤낮으로 일했고 무엇이든 하려고 달려드는 악착스러움의 경악을 금치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부지런하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에서 80년대를 지나는 동안 확실한 경제성장을 보여주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한국의 발전한 모습과 아울러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역량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했다. 한국인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랬다. 1973년 석유파동,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같은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인의 부지런함으로 극복해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미국이나 유럽의 생각을 확 바꿔놓았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는 유럽까지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경제 침체로 힘겨워했지만 한국은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일관되게 선방해 다시 한번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이 보여주었던 부지런함은 어떠한 고비마저 극복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또한 덩컨 교수는 한국인들은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전혀 게을러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미래 또한 밝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한인 학생들을 예로 들며
UCLA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한인 학생들을 보면 다들 착하고 순하고 열성적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했죠. 이처럼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성장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최근 어느 해외 유튜버가 공개한 시골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골을 누비던 해당 유튜버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원래 근면 성실한 것은 알았지만 7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부지런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 마을의 평균 연령대가 70대 이상인 것은 놀랍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두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다며 젊은 신들처럼 밭에서도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인 네덜란드, 유럽과 비교하며 한국인들을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죠. 이에 외국인들은 그의 말대로 한국이 이래서 선진국이 된 것이구나라며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한국인의 또 다른 대표적인 민족성으로 자리잡은 급한 성격과 단결력이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시너지 효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당시 한국에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교육 발전에 따른 전문 인력이 향상되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급한 성미를 갖추게 되었죠. 누군가는 급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뭐가 좋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빠른 속도에만 치중했다면 지금처럼 엄청난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빠르게 일처리를 하려고 재촉하다 보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릴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빨리빨리가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냈죠. 또 하나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단결력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이 돋보였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고 당시 한국인들은 뛰어난 단결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IMF 당시 한국인들이 자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보여준 희생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 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무려 약 21억 3천 달러어치의 금이었죠. 이때 전국의 많은 가정에서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비롯한 금들이 쏟아져 나왔고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발벗고 소중한 재산을 내놓았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특별한 것이 되었는데요. 덩컨 교수의 말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고유의 장점을 살려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한국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